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나 슬픈 녹음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아코님의 이야기 믿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이 이야기는 산이 어머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산이를 도와주면서 주로 무속적 퇴치나 여러 상황적 이유로 일어난 일들은 어머니의 부탁이 좀 많기는 해요. 일가 친척분들이나.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옆에 듣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제가 꼼꼼히 기억을 하는데, 산이 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기타 동호회를 나가세요. 이 기타 교습을 하면서 쉬는 시간 때 뭐 여러 여사님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니까. 언뜻 들리던 얘기가 내가 아는 막내딸이 대학을 들어가서 임신을 했대요. 20살인데 명문대를 또 심지어 다녀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머리통 깨지죠. 성실했던 우리 막내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기독교까지 다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니까 기가 차죠. 애 아빠는 또 누군지도 궁금하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를 임신시키는 남자는 누구냐?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이다. 동아리에 후배로 들어왔길래 가끔씩 밥 사주러 오는 선배들이 있어요. 졸업한 선배지만. 그렇게 눈이 맞았대요.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철강 업체를 운영하는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또 종교도 같고. 엄마가 20살 비록 딸이 임신을 했지만 딸이 말하는 사람이 좀 괜찮은 거예요. 예. 왜냐면 듣다 보면 뭐 보통 대책이 없잖아요. 20살 딸을 임신시킨 남자라면 정말 이 또래는 대책이 없고 막 마구잡이인데 딸이 말하는 애 아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딸이 또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20살에 그 사람을 만나봤대요. 정말로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긴 했대요. 뭐 직업도 학벌도 미리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처럼 졸업장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취업증명서까지. 보통 의심을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뭐 음흉하니까. 부모님은 자기한테 어필을 하는 게 너무 성실하고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네. 또 종교적인 문제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비록 어린 딸을 대책 없이 임신시켰지만은 남자가 조금 밉지만은 모든 게 완벽해 보여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혼수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20살에 뭐가 있겠냐고. 예비신랑 쪽에서 다 장만해줬대요. 전세집도 뭐든지 다. 그리고 학교도 만삭이 되기 전에 편하게 다니라고 다 이해해줬대요. 일단 뭐 사고 친 애들 집안치고는 모든 걸 완벽하잖아요. 이건 뭐 듣기만 하더라도. 20살 딸이지만 시집을 너무 잘 가는 것 같다. 오. 엄마도 좀 한두 달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것 같았대요. 또 여기서 감동인 것, 사돈 어른이 말씀하시길 혼인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기로 하고 결혼식은 양가 합의하에 여자 쪽이 다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그때 또 결혼식 올릴 걸 기다려주겠대요. 최고죠.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남들의 이미지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요. 나중에 친구들도 오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런데 탄탄대로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죠. 딸이 임신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의사소견으로 중절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경에 왔대요. 아이고. 예.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3개월이면 산모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위험한 이 수술을 권유받을 때는 질병 중에 풍진이라는 질병이 있대요. 예. 그게 진단을 받으면 태아가 상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대요. 아. 쉽게 말해서 뭐 흔히들 말하는 기형아기가 네.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좀 이런 질병이에요, 사실. 네. 보통 이런 경우면 부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고 역시나 이 부부도 낳아도 문제 안 낳아도 문제인데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산모 입장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잖아요. 결국에 유산이 됐대요. 이렇게 모든 계획이 유산을 통해 다 틀어졌잖아요. 이 결혼이든 뭐든 혼인신고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여자 쪽이 되게 난처해요. 20살이잖아요. 아가씨가 또 몸 관리 못한 거다라고 막 질타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한 사이지만은 이게 나이도 어리고 환경도 다르고 너무 걱정이 많죠. 여자 쪽에서는 이제. 근데 시어머니가 놀라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위로를 해줬대요. 그러면 뭐 친정엄마나 여기 여자 쪽 입장에서는 엄청 잘 된 거잖아요. 미래 예비 시어머니 끝장나게 잘 만났다. 남자도 나는 너무 잘 만났다. 이걸 팍 하고 느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대요. 학교도 중간중간 다니면서 어린 나이 듣기 싫으니까 요리학원도 다녔대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예비 부부는 주말 부부였대요. 남편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또 잘 사는 철강집 아들이잖아요. 사업이 지명이 좀 그러니까 전북과 경북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사는 경북에 있지만 지사는 또 전북에 있어요.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대요. 일을 배우면서. 평일은 또 와이프는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신입생이고. 그럼 금토일은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 지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던 해 겨울방학이 되고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21살이 되잖아요.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번째 임신 소식이 들리면서 엄청 기뻐했대요. 과거 풍진으로 인해서 아픈 기억이 있죠. 어린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정말 다시 잘 키워야 되겠다. 몸조리를 잘했대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남편은 또 역시나 주말마다 어린 신부를 늘 보러 오니까 뭐 사이는 당연하잖아요. 엄청 좋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의외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 시어머니, 나한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뭐? 벌써? 아직 아닌데? 됐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어린 신부가 얘기를 하죠. 아니다, 축하한다. 그러고 끊어버렸대요. 누가 봐도 당황한 말투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실수한 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어린 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통화를 끝나고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는 당연히 딸 달래주잖아요. 딸 편을 들어주고. 너희 시어머니가 또 조심 안 하고 임신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으니까 이해하라고 위로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또 일렀는데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그냥 엄마는 좋은데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좋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 그 주말에 아 내가 예민했구나. 맛있는 거 해주려고 요리학원 다닌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 하나를 만들려다가 재료가 조금 모자랐나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재료니까 동네 마트를 갈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마트를 갔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멀리서 보여졌대요. 네. 남편 차죠. 그러면 남편이 빨리 왔네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차를 맞이하러 갈 거 아니에요. 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블루투스를 통하면 차 안에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맞네요. 근데 그게 들렸대요. 통화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현지 2년은 100일 안에 유산하면 된다. 날 받아오는 시점으로 하면 되니까 너 기도 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이 말을 들었대요. 현지가 누구지? 현지란 사람 누구지? 무슨 소리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어린 신부 이름을 미미 씨라고 할게요. 이제 남편의 말이 엄마 그럼 미미도 임신 소식 들었잖아. 얘는 어떻게? 현지는 날 잡으면 된다 치면 아 미미는 어떡하냐고 이 말을 하는데 통화 너머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뭐가 급하다고 둘 다 임신을 시켰냐. 시간을 두고 했었어야지. 뭐야? 이러면 복잡하다니까. 도사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거늘. 이게 들리니까 이 남편은 몰라 막 짜증을 내는 말투가 들렸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었대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될 줄 몰랐지. 아니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둘 다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건강해서 그런가? 이런 더러운 농담까지 하니까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이 착한 남편이 맞나? 충격인 거예요. 그 어린 신부 입장에서 미미 씨가.
그리고 또 예비 시어머니도 맞는 건지 저렇게 좋았던 분들이. 예? 이건 뭐 근데 시들목 여러분들도 그렇고 똘비님이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건 두 집 살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두 집 살림의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자도 임신을 한 거고 미미 씨도 임신을 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바람난 거다. 이 미미 씨도 생각을 했대요. 그걸 시어머니가 방관하고 알고 있고 또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눈물이 펑펑 나죠. 주저앉았대요. 배신감이 너무 들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주말마다 온다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다 바치는 내가 미쳤지 막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스러워서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남편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줬대요. 울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들으면 엄마가 더 충격이잖아 오히려. 아빠랑 당장 왔대요.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딸한테 말하길 아무 전화 받지 말고 우리 전화 말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있어라. 엄마 아빠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그래 아버지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철저해야 된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우선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도착하고 나서 엄마하고 아빠가 달래줬대요. 왜냐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선. 이게 모든 게 진짜면 처벌이든 합의든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딸 타일이고 이제 진정시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위 입장에서는 대뜸 들어오는 와이퍼와 예비 장인 장모가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만든 변명이 요리 흔적도 있으니까 임신하면 요리 많이 만들면 급체를 많이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 핑계를 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위 아무래도 우리 딸이 이번에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친정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겨울방학 했으니까 4월 개강까지는 시간이 많으니 엄마 집에 있겠다고 말하고 저희 고향으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그래도 연기를 해야죠. 아빠 말이 있으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는데 계속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보고 싶다 빨리 와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소름이 돋았대요. 어느 순간. 전화 올 때마다 자꾸 언제 오냐 이런 말을 들으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고마움이잖아요. 예. 근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상상과 의심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주째 친정에 머물렀을 때 소포가 하나 왔대요. 택배. 보약이 3개가 왔대요. 시어머니께서 이제 보낸 건데 시어머니가 이제 예비 며느리 어린 신부한테 전화 와서 작년에 유산도 했고 안 좋은 일도 하니까 임산부한테 좋은 한약재를 보냈고 그리고 사돈 어른 2분께도 보약을 보냈다. 그거를 지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까지 보약을 보내주신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데 상황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의심되고. 보약을 하나씩 꺼내서 성분을 했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건 또 이쪽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식품 관련 연구원이 계셔서 하루 만에 이걸 또 해주셨더라고요. 다행히 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혼할 수도 있는 집구석이고 잘 먹겠다 말은 핑계대고 말하고 이 미미 씨가 사촌 언니도 마침 그 당시 임신을 해서 거기로 선물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주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아버지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채로 퇴근하시면서 다들 나와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봉투에 사진이란 노국리를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신랑이 전북에서 그 지사에 일하는 거 맞는데 기숙사에 산다고는 분명 들었는데 와이프한테도 사돈한테도 얘기한 게 기숙사가 아니라 너 사는 곳과 마찬가지로 전세 같은 집에 들락날락 거리더라.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림해서 살고 있는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거기 여자도 임신을 했대요. 앞에 말씀대로. 그럼 두 집 살림 한 건 맞고 이 여자랑은 심지어 교제를 한 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대요. 나이는 25살. 자기보다는 이제 4살이 많은 거죠. 새해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 누군지도 흥신소가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얼굴 보니까 되게 예쁘대요. 이 여자는요. 집안 자체는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이 여자도 취미는 요리고 종교는 불교. 네. 근데 미미 씨는 기독교예요.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치면 이 상간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절을 가끔씩 간대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있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일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위가 하청을 주는 또 하청. 그 삼자합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 임신이 3번째래요. 예? 이걸 모든 그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잖아요. 법적으로 알아낸 건 아니고. 이 말을 들은 미미 씨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듣고 있던 엄마도 충격이에요. 왜냐면 상간녀가 본인이 된 거야. 왜냐면 저기는 3년째잖아요. 야, 미치겠다.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그리고 시댁은 기독교잖아요. 근데 바람피는 상대가 불교예요. 그리고 3번째 임신이라면 저 여자 앞에 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2번 임신을 했다는 거니까. 이걸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그럼 애도 있나 보네? 3번째 임신이면? 근데 난 그게 좀 이상하다. 이 여자 2번 다 유산을 했대요. 여기서 좀 이제 미미 씨가 소름이 너무 돋았대요. 예. 자기는 벌써 1번이 임신이 됐고 유산이 됐는데 저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3번째 임신이면 앞에 2번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저런 순서를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또 아이를 잃을까봐.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 사람은 정확히 이름은 뭐고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오, 예. 일단 합법적으로 알아낸 건 아니지만 증거는 잡았잖아요.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아빠 입에서요. 미미 씨한테 뜻밖의 말을 하나 얘기를 했대요. 미미야, 너 이 여자 사연이 좀 있는데 네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라. 일단 사위놈은 죽여도 시원찮은 놈은 맞다. 그렇지. 이제 네가 상간녀라고 칭하는 현지라는 여자는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다. 오히려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3번째 임신이지 않냐. 선택은 네가 해라. 오히려 혼인빙자나 기타적인 법률적 문제를 따지면 네가 뒤다. 아빠 생각은 이 여자도 정말 피해자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같이 소송이든 복수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미 씨 입장에서는 내키진 않죠. 그런데 이 아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또 나온 게 흥신소 조사가 하나 더 남았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조사를 했대요. 네. 시어머니는 일주에 꼭 한두 번은요. 꼭 무속인이 운영하는 신당에 들락날락 거린대요. 그리고 남편도 거기를 갔다 온 걸 흥신소가 일단 조사를 마쳤대요. 근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미미 씨는 현지 씨를 만나게 됐대요. 연락을 해서. 뭐 그간 있었던 조사를 알려주는데 언어장애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있잖아요. 선천적인 아니고. 사고적 장애라서 어느 정도 대화는 되는데 안 되는 건 태블릿이나 뭐 펜으로 이제 적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귀는 잘 들리시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인정을 못하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그 현지 씨 입장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그런데 미미 씨가 준비한 녹음 파일의 사진, 1년 동안 자기가 그간 예비 신랑이랑 찍었던 사진, 날짜들, 카톡 다 목록을 보여줬대요. 그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체념하듯.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이어나겠는데 자기도 작년에 임신했는데 한 번 임신하고 내가 지금 2번째다. 정신 차려라. 미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더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 쓰레기 같은 집이 우리 집에 한약까지 보내더라.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현지분이 뭔가 생각이 났는지 자기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준 약을 먹은 적이 있대요. 몸에 좋다고 해서 임산부한테. 예. 꾸준히 먹었대요, 정말. 그런데 아이는 유산됐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예. 그럼 병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냐고. 그럼 병원에서는 또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냐고. 시어머니가 지원이 한약을 먹은 건데 그 한약 남은 거 있으면 그 봉지라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져갔대요. 임산부한테 민물고기가 그렇게 좋대요. 한약을 지으면요. 아, 예.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천문동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둘이 섞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독약이 되나? 네, 독이 되는 거래요. 와. 의사분이 큰일 날 뻔했다. 당신도 죽을 뻔했다. 당연히 이제 현지 씨 입장에는 엄청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따지잖아요. 그 약방 놈 누구냐고.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쁜 며느리라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만 담으라고 해서 지은 거라서 죽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처벌받아야 된다. 미안하다.
자기한테 빈 적이 있대요. 그러면 현지 씨 입장에서도 당신 첫 번째 임신이니까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지 씨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미미 씨한테 약 성분 조사했냐?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냐? 약을 다 조사해봤냐? 약 봉지 하나만 조사한 거 아니냐? 맞다. 다 조사해야 된다. 그냥 뇌리를 스쳤대요. 빨리 사촌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그걸 선물을 했잖아요. 사촌 언니한테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거든요. 다행히 사촌 언니는 안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분을 급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미미 아버님이 소송비든 뭐든 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이 나쁜 놈 처벌받게 합시다. 본론으로 얘기를 했대요.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지만 저도 용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처벌을 준비를 했나 봐요. 현지 씨가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도 한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여자인데 이게 너무 부럽대요. 자기도 한때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제 언니잖아요. 미미 씨 입장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흥신소에서 드디어 또 연락이 왔대요. 근데 흥신소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는 도사라고 칭하는 그 무속인을 조사했는데 뱀신을 모신대요. 뱀신을 모시는 무속도사인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불교를 지향하는 뱀신을 모시는 도사래요. 그리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신봉자래요. 흥신소에서는요, 여러 사람 많이 알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신소에서도 아는 무당한테 이걸 물어봤나 봐요. 뱀신을 모시는 뭐 그런 무당이 있냐, 도사가 있냐. 네.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게 뱀을 모시는 무속인은 무속인끼리 서로 안 건든대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보면 된대요. 저런 건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가서 해결해야 된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한대요. 정말 신기가 있는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산이랑 제가 산이 어머니께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거를 산이한테 어머님이 묻잖아요. 저한테도. 니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산이 입에서 예전에 뱀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대요. 얘도. 네. 뱀신은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외국에 더 많다.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 서양에서는 뭐 용이나 뱀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대요. 마녀들도 그렇고. 오. 무속에 관련되어 있는 해외 인물들도 뱀신을 모시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근데 뱀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이제 좀 다르게 좀 설명하자면, 악신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네. 공양의 제물이요. 어린 영혼들이래요. 뱀신을 모시는 공양 제물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뱀의 주로 먹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 새끼. 그렇죠. 새둥지의 알, 어린 새끼들, 새끼 쥐, 막 이런 거. 새끼 쥐, 어린 아기들의 동물. 이게 대부분의 뱀들의 먹이예요. 예. 그러면 앞에 얼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어린 영혼을 바치면요. 그걸 일깨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독교에서는 뱀을 사단마귀거든요. 그럼 악마의 동물이잖아요, 이게. 어린 영혼을 바치면요. 이거는 애군을 떨쳐낸대요. 이거를 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산이 어머니가 딱 듣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셔요. 20분 정도 통화를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다행히 법적인 절차는 들어갔대요. 네. 이걸 들은 게 몇 주 후였으니까. 이 과정에서 현지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대요. 왜냐, 남편의 하청이잖아요. 네. 있으면 더 이상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권유한 게 미미 씨 아버님이래요.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게 무섭고 불편하면 우리 지역으로 옮기면 내가 원룸하고 이런 거 잡아줄 테니까 어떠냐 하니까 왔대요. 그리고 저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흥신소에 최종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뭐 무속인들끼리는 간섭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이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산이가 어머니 부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못 갔어요. 일이 있어서 네. 못 갔는데 제 친구 한 명이 갔다 왔더라고요. 미미 씨, 현지 씨, 그리고 미미 씨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어요. 산이가. 예. 근데 미미 씨한테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현지 씨 보고 산이가 잠시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제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대화 내용은 안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울고 있는 게 보인대요. 펑펑 우는 게. 주저앉아서.
왜 저렇게 제 친구 입장에서는 펑펑 우나 궁금하니까 나중에 차 안에서 물어봤대요. 근데 산이가 말하길 현지 씨를 처음 볼 때부터 어떤 뒤에 영가분이요. 현지 씨 머리를 자꾸 쓰담쓰담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산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픽 났대요. 처음 본 영가인데 나중에 눈물이 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가 현지 씨한테 조용히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사연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죄송스럽지만 물어봤대요. 현지 씨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언어장애가 아니라 사고 언어장애거든요. 산이가 주로 질문을 하고 태블릿이나 폰으로 뭐 대답을 해주셨는데 산이가 주로 말을 한 이유는 수호령님이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거 처음 봤다. 과거의 업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지 씨를 지켜주는 건데 악령이나 악귀들이 참 나쁘죠, 현지 씨. 뱀의 악귀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착한 척 본인을 숨기고 나서 나중에 허물 벗어서 공격하는 게 그게 뱀인데 네. 그리고 또 뱀의 악령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뱃속의 태아는 또 유산이 될 겁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빨리 전화하시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랑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시라고. 이 말에 펑펑 울었어요. 예. 그리고 현지 씨가 자기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삐뚤어졌대요, 사실. 일진이 돼서 나쁜 짓 되게 많이 했대요. 고등학교 나이에 알코올에 취해서 사고도 많이 쳤다는데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럼 양아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잘 나간다는 동네 건달들 일진들. 그런데도 또 공부를 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무리들 사이에서 놀다 보면 결국에 큰일씩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때 목이랑 편도가요. 크게 다쳤대요. 예. 그래서 언어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고를 치면 수습하는 건 당연히 부모님이죠. 네. 엄마는 우리 딸 옛날 착한 딸로 돌아와 달라고 절하 가서 매일 108배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이런 사고를 치는 딸은 부모님은 항상 보듬어 주잖아요. 네. 여러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하는 게 부모인데 금전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예. 해결하다 보면. 빚을 내서까지 수습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언어장애까지 오니까 오히려 현지 씨가 가출을 또 했대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망. 가출을 하는 중에도 엄마가 전화가 오셨대요. 문자도 많이 오고. 우리 딸 돌아올 거지? 괜찮다. 마음 다시면 다시 오라고. 그런 딸한테 엄마가 돈을 300만 원을 입금해 줬대요. 그 당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찜질방이나 따뜻한 데 있으라고. 이리저리 찜질방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또 나빠질 것 같아서 취업을 하자. 근데 이제 취업을 하려면 원룸 같은 거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성년자들은 원룸 공인중개 계약을 하면요. 미성년자라 이걸 안 되거든요. 원룸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숙은 가능해요. 네. 하숙집한테 뭐 그냥 월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숙식도 제공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하숙집 주인분한테 잘 얘기를 해서 공장 취업도 엄마인 척 대신 해주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현지 씨도. 그런데 재수없게 이게 걸린 거예요. 6년을 그렇게 부모랑 연 끊고 살았대요. 왜냐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거 있죠. 1년.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줬대요. 진짜 엄마가 자식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예.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산이가 따로 그 뱀신을 섬기는 놈 족쳤냐? 저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게 궁금하다. 도사인지 무당인지 그 신놈인지 한번 만났냐 하니까 못 만났대요.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대요. 그리고 일단 못 만나니까 신고를 해서 콩밥이라도 우선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산이가 말하게 이건 근데 정말 스님들이나 신부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가 가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긴 하다. 사실 누가 가도 뱀신을 모시는 사람한테는 고집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건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소식이 들려왔는데 2명의 여자를 임신시킨 남편 있죠. 실형 선고는 안 받았대요. 합의 이혼으로는 일단 끝났대요. 현지님한테는 2억 원, 미미님한테는 1억 원 합의가 돼서 끝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현지 씨한테 태아를 일부러 유산시킨 정황이 2번이 나왔어요. 네. 미미 씨한테도 그 정황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한약. 아, 예. 위에 몇 개는 멀쩡했어요. 정말.
근데 밑에 가면 갈수록 천문동 약재와 잉어가 섞인 게 나왔어요. 그러면 미미 씨, 현지 씨께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미미 씨한테는 또 풍진이라는 병명이라고 의사랑 짜고 의료 소견 조작까지 정황이 나왔어요. 야, 이건 미쳤다. 이게 실형 판결의 증거가 되니까 구속이 됐대요, 할머니는. 그 병원은 영업정지되고. 예. 뭐 정확하게는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저도 이건 그리고 어머님 입에서 건너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건 그 뱀신을 모시는 이상한 인간. 네. 추적을 들어갔어요, 산이는요. 근데 신당은 떠났어요. 이후에 또 들려진 이야기로는 제주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알아냈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요, 뭐 추적을 해서 언젠간 잡아서 또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지님이 너무 불쌍해요. 타 지역에서 살다가 그 엄청난 긴 세월을 나이도 저희보다 많이 어린데 예.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공장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되냐고 미미 씨 분께는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산이랑 연락이 또 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현지 씨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미 씨는 본명을 자기는 말하지 말고, 근데 현지 씨는요, 시들무 원래 팬이더라고요.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현지 씨가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거를 똘비님이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이게도 이제, 이거를 저도 실명 공개도 된대요. 예, 네. 들어보긴 했지만 너무 슬펐는데, 일단은 잠시 아코님의 소리는 제가 완전히 끄고 다 듣고 나서 이제 아코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수미 씨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 안녕. 늘 쓰는 편지지만 오늘은 엄마한테 말로써 편지를 전하고 싶지만 벌 받아서 말 잘 못하는 딸보단 한때 이뻤던 내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줘. 엄마 딸 출세했어. 구독자 수십만인 유튜버님 통해서 엄마한테 나의 진심을 다시 말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출세한 거지? 나는 엄마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잖아.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더 귀하다면 귀하다는데 나는 철없던 시절 엄마한테 그렇게 비수를 꽂은 게 너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타임머신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의 딸로 돌아가서 엄마랑 어묵 잔뜩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 벌을 받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준 염주는 항상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집 나올 때도 챙겨왔었어. 100세 시대니까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치? 엄마가 하늘에 갔어도 나 머리 쓰다듬어 줬다며. 내가 자식을 가져도 엄마한테는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 너무 고마워.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서 나한테 꼭 복수해. 나는 엄마보다 더 사랑해서 보듬어 줄게, 알았지? 오늘은 특별히 목소리 편지야. 사랑해. 아빠는 요즘 낚시 배운다고 재밌게 살고 있으니 딸이랑 놀아주라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해줘요. 나중에 또 쓸게. 사랑해. 그래요. 일단 아코님, 네. 님이 대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일단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현지님 본명은 수미 씨고요. 성은 알려드릴 순 없지만 네. 본명을 밝히셔도 된다고 하셨고 앞에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미 씨는요 친자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네, 나. 입양아예요. 그걸 고딩 때 알게 되니까 좀 뭔가 삐뚤어졌나 봐요. 뭔가 그럴 수 있죠. 예. 청소년 시기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어머님은 유방암 투병 중이었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고 수술도 잘 받으셨는데 긴 투병에 좀 지치셨나 봐요. 암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산이가 수호령이 엄마가 된 걸 처음 봤대요, 그때. 네. 정말 드물대요. 네. 산이 눈에는 그 머리를 쓰다봐주는 어머니 영가 수호령이 보이셨고, 아, 엄마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어머님을 위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직도 소미 씨랑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중간중간 연락을 하게 됐고 안부차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리냐 위에서 빠진 이야기가 2개가 더 있거든요. 정확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태아를 공양한 건 맞대요. 기독교 신자의 여자의 태아를 공양하는 건요. 애군을 떨치기 위한 제물. 불교 신자의 여자 태아는요. 행복을 달라는 제물이래요. 매년마다 임신시켜서 뱀한테 먹이 주듯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네요, 진짜. 태아 인식 공양. 네. 이게 뭐 산이가 주변 무속인들 많이 알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네. 이게 미신이건 간에 무속적인 건 간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안 겁니다. 할 일 있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예. 산이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외국이 더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 있었어요. 막 제물로 바치는 거 있죠. 예. 네. 이런 걸 듣다 보면요. 좀 허무한 게 있어요. 진짜 악마는 있나 봐요. 악신들이 있나 봐요. 시댁이라는 이런 인간들은요. 뱀신을 모시는 무속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이. 뱀신을 모시고 있었던 거고. 나쁜 짓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 악마도 누군가가 그 악마를 섬기면요. 복을 주나 봐요. 그 사람한테 악마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참 오늘 씁쓸한 이야기를 좀 들고 왔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미미 씨는 잘 키우고 있대요, 아이를. 아유, 참. 오늘 이야기가 네. 또 여러 감정이 많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화도 나면서, 또 슬픔도 네.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 섬뜩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무속적인 행위든 미신이든 그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라는 건 누가 들어도 그렇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어두운 부분을 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오늘도 너무나 집중되게 잘 이야기해주신 아코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말씀해주신 수미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분노를 많이 하시고 화도 많이 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여러 감정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현실공포 이야기와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는 관심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